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부대 고용플러스입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새로운 대화기구를 표방하며 지난해 11월 출범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일기 활동이 끝났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위원 12명을 모두 해촉해달라는 문성현 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됐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해촉됐습니다. 해촉된 위원 중에는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반발해 회의를 보이콧해온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위원 3명도 포함됐습니다. 경사노위는 2기 후속 인사가 진행 중이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1기는 출범 후 9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의제도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한 의결에 끝내 실패했고 국회에서 그동안 경과를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계속 의결 절차를 밟기로 한 것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결국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노동관계법이 개정해야 되는 그 내용과 방향에 관해서는 노동계나 경영계가 생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금 개혁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도출하지는 못하였으나 굉장히 많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무용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사노위가 인적 쇄신을 통해 실패한 대화기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인공지능 AI와 변호사가 흥미로운 대결을 했는데요. AI가 변호사를 상대로 법률 자문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AI는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계약서를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윤솔 기자입니다. 108번은 어느 분이신가요? 알파로. 그러면 알파로가 1, 2, 3등을 다 했네요. 변호사 9팀과 AI와 짝을 이룬 참가자 3팀이 벌이는 계약서 자문 대결. 결과는 AI팀의 완승이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12팀은 제한 시간 50분 동안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만들어진 근로계약서 3종을 검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어긋나는 건 없는지,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를 답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점 결과 AI팀 점수는 모두 100점을 상회했는데 일반 변호사팀 점수는 50에서 60점대로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되게 촉박하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판례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았고요. 빠르게 검토가 끝나겠죠. 그리고 빠지는 부분은 없겠죠. AI는 인간에 비해 월등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 덕분에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참가자가 AI의 도움을 받아 상위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의사의 직역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 오진율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그 알파로도 앞으로 변호사들이 활용하고 또 오판율을 줄이고 전문가들은 법률 서비스 영역에서 AI의 역할이 앞으로 더욱 커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국방부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부대를 통폐합하거나 이전하기로 하면서 접경 지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일부 지역은 벌써부터 지역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주말 오후 강원도 양구에 번화가입니다. 평소 같으면 외출이나 외박을 나온 장병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위수 지역이 2시간 거리로 늘어난 데다 국방개혁까지 추진되면서 지역에 머무는 군인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겁니다. 이곳 양구 지역은 올 연말까지 주둔 부대인 2사단이 완전히 해체될 예정입니다. 군인과 그 가족까지 최소 수천여 명이 지역을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사단 예하 부대 중 일부는 이미 해체됐고 신병도 받고 있지 않아 사실상 해체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한 개 부대가 해체가 됐고 나머지 부대들은 이제 더 이상 신병을 받지는 않고
이제 올 연말에 해체를 강원 지역은 이번 국방개혁으로 8군단과 3군단이 통합되고 4단 4곳이 해체되거나 이전될 예정입니다. 위수지역 폐지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4단 해체까지 겹치면서 지역 경기는 벌써부터 크게 휘청이고 있습니다. 피부로 와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했더니 거의 30에서 40% 줄었다고 봐요.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면 강원 지역에서만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직간접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방부와 접경지역 주민들이 이번 주에 만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상윤입니다. 러시아 카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지난 31일 귀국했습니다. 국가대표팀은 카잔에서 열린 제45회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철골 구조물 직종에 출전한 현대중공업 신동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 2011년 영국 대회 이후 4연패의 영광을 안았고 IT 네트워크 시스템 직종의 공군 소속 김희섭 선수와 웹디자인 직종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윤호 선수가 각각 3연패,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김동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 기술력의 향상향 평준화 현상을 확인했다며 강대국이 주도하는 소리 없는 기술 전쟁 한복판에서 한국이 진정한 인류 국가의 면모를 보일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는 2021년 중국 상하이, 2023년 대회는 프랑스 리옹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으로 조항래 주식회사 이너트론 대표를 선정했습니다. 조항래 대표는 창업 18년 만에 회사를 유무선 통신기기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일본 등에서 수입하던 다이아몬드 슬러리와 반도체 부품인 형광막을 국산화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 기술인을 우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이달의 기능 한국인 선정은 이번이 150번째입니다. 우리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세계 반도체 경기 부진 영향으로 효자인 반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인데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중에 반도체 경기가 반등하리란 기대가 나오고 있어 김중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주요 제품군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난달 멈췄습니다. 컴퓨터 칩으로 쓰이는 DDR4 8GB 가격은 지난달 2.94달러. 올해 들어 매달 평균 두 자릿수 하락세를 보여왔던 이 제품값이 지난달에 변동이 없었던 겁니다. 낸드 플래시 일부 제품 가격도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시장에선 반도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락이 멈췄다 그래서 이게 그럼 다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좀 안정세로 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반도체 경기가 곧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르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 분쟁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 경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서 감산을 공식화한 D램 3위 사업자인 미국 마이크론은 최근 오히려 127억 달러를 들여 내년 말까지 D램 라인 공장 증설을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수출 기업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각각 올해 3분기와 4분기에 개선세로 돌아서겠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중배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하는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수출은 44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째 이어졌고 감소폭은 석 달 연속 10%를 넘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외 무역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경기에 낀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 수출도 각각 19%, 14% 감소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세에 비해 우리 수출입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기업 중 생산 차질이 생긴 사례는 아직 없었고 대일본 수출도 수출 규제 전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하고 있고 일본 수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져 조기에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일본 수출 규제 같은 이제 보호무역 그런 변수들이 좀 더 심화되다 보니 불확실성이 아무래도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기업 투자가 부진해서 수출 경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 민간합동 수출 전략 조정회의를 열어 수출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고 약 1,100억 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해 수출을 밀착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배달앱은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배달앱.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인데 정작 정보 관리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지난 20일 한 남성이 배달앱 고객센터로부터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내 찾아간 뒤 폭행을 저지르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앱 업체 측은 본인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주문 시 사용한 전화번호로 문의한 경우에만 주문 정보를 제공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 식당이 맛이 없다는 평가를 남긴 구매자의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수집부터 제공, 파기까지 적절한 처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전한 절차 쪽에서 개인정보 요청되도록 하면 그럼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가 있고 정보 주체가 보호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의 내지는 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확산하고는 있지만 아직 더딘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절차의 첫 단계인 예비 입찰이 3일 실시됩니다. 30년 역사의 국적항공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배삼진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힌 곳은 애경그룹과 KCGI. 이 중 KCGI는 한진그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모펀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면 계열사 에어부산과 자회사 에어서울의 주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인수 후보로 거론됐던 SK와 한화, GS, CJ, 신세계 등은 지금은 발을 빼고 있지만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3일 예비 입찰을 시작으로 이달 중 적격 인수 후보를 선정하고 늦어도 11월까지 본입찰을 진행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매각 예상 가격은 2조 원 안팎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31.05%를 인수하는 조건인데 매각 주관사는 투자 설명서에 구주와 더불어 새로 발행할 신주에 대한 투자 금액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업황이 좋지 않은 것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외 경기 둔화와 한일 갈등 속에 환율 상승으로 인한 유가 부담까지 커지면서 2분기 적자가 크게 늘었는데 하반기 역시 실적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경기 상황이 그렇게 항공산업이 막 성장할 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회사들이 꺼리는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고 부채나 차입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돈이 또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의 통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흥행이 부진할 경우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을 분리해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어느덧 9월이 시작됐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도 돌아오는데 중소기업의 분위기는 결코 밝지 않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핫키워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절을 앞두면 경기가 다른 때보다 활성화하잖아요. 이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명절 소식이 반가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니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자금 사정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8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자금 수요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이 넘는 55%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 사정이 원활하다고 답한 곳은 8%에 불과했는데요.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밝힌 51.9%의 업체보다 3.1%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벌써 4년째 추석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네, 4년째 점점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자금 사정 곤란 원인으론 인건비 상승이 5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판매 부진이 54.7%로 2위를 차지했고 판매 대금 지연 회수엔 25.3%가 응답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엔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의한 고용환경 변화에 매출 부진까지 겹치며 유동성 약화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소기업은 작은 변화와 경기 부진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친 셈이군요. 그렇다면 추석을 앞두고 평균 얼마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건가요? 네, 업체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 2억 1,200만 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필요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평균 부족한 금액은 5,900만 원으로 필요 자금 대비 부족률은 28.3%로 나타났습니다. 네, 약 6천만 원 가량이면 자금 조달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어떻게 부족한 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가장 많은 계획은 결제 연기였는데요. 51.7%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제 연기를 택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4.1%포인트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은 경우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으니 자금의 유동성 부족이 거래 기업으로까지 전이될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37.9%를 차지해 2위에 오른 납품대금 조기 회수의 경우 상대 기업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또 금융기관 차입은 30.8%가 응답해서 3위를 차지했고 대책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30.3%를 차지해 추석 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 다소나마 나아질 것 같은데 이 같은 것도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여건이 곤란하다는 응답도 35.9%나 됐는데요. 이는 13.5%가 응답한 원활하다는 응답보다 22.4%포인트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곤란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니 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 대출이라는 응답이 36.6%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담보 요구가 26.5%, 신규 대출 기피가 26.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대금을 조기 회수해서 융통하겠다는 기업도 상당한데 결제를 연기하겠다는 기업은 더 많고 더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추석에 직원에게 상여금을 주는 기업도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예정인 업체는 55.4%, 절반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금액은 이 정률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49.9%,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 69만 6천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추석이 앞으로 다가왔는데 직장인들의 지갑 사정은 좋지 않고 더욱이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도 열악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추석 자금으로 96조 원가량을 지원한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부디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